여보, 살아있었어. 저를 아십니까? 10년 전 출장 갔다가 사고로 죽은 줄만 알았던 남편이 외동딸의 결혼식에 백만장자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지수는 숨조차 쉬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눈앞의 남자는 틀림없이 죽은 남편 태성이었지만 그는 지수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었죠. 저를 아십니까? 그의 눈빛에는 아무런 기억도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아내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도대체 그의 지난 10년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4년 5월의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웨딩홀 앞에는 형형색색의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화려한 이름들이 적힌 화환이 20개도 넘게 늘어서 있었죠. 하객들은 웨딩홀에 들어서기 전에 화환들을 훑어보며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와, 국회의원 화환도 있네. 역시 최 회장 집안이라 다르구만. 그런데 그 화려한 화환 행렬 맨 끝에 유독 초라해 보이는 화환이 하나 있었어요. 축 결혼 행복 분식 1동. 글씨체도 소박하고 화환 크기도 다른 것들의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 화환 앞에서 한 여자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올해 50살인 지수였습니다. 그녀는 오늘 딸을 시집 보내는 엄마였죠.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화환에 달린 리본을 만져봤습니다. 그래도 사장님이 보내주셨네. 행복 분식. 지수가 10년째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식당이었어요. 사장님이 결혼 소식을 듣고 화환이라도 보내준 거였죠. 지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보, 민지가 오늘 시집 가요.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수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남편 태성은 출장을 가다가 배를 탔어요. 그런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 침몰했습니다.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죠. 해경에서는 사망 추정 판정을 내렸어요. 지수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안 죽었어요. 하지만 태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결국 10년이 흘렀어요. 지수는 남편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18살이던 딸 민지를 혼자 키워냈죠.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 문을 열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어요. 손은 늘트고 갈라져 있었고 허리는 만성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단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딸을 위해서 오직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에 지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민지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지수는 얼른 눈물을 훔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우리 민지 너무 예쁘다. 민지는 28살의 예쁜 아가씨로 자랐어요. 흰 드레스가 햇살에 반짝거렸죠. 지수는 딸의 면사포를 매만져줬습니다. 드레스 불편하진 않아? 응, 괜찮아. 민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지수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지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민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지수는 딸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이 결혼을 진심으로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 민지의 약혼자 재원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기업 임원의 아들이고 본인도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남자였죠. 문제는 재원의 어머니 최 여사였어요. 최 여사는 처음부터 이 결혼을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돈도 없는 집안 딸이라니. 우리 재원이가 아깝지.
최 여사는 그 말을 민지 앞에서 대놓고 했어요. 민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가난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최 여사의 구박은 점점 심해졌죠. 약혼 예물을 고를 때도 결혼식 장소를 정할 때도 최 여사는 번번이 민지를 무시했어요. 너희 집에서 뭘 해줄 수 있겠어.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민지는 재원에게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오빠, 나 이 결혼 못할 것 같아. 하지만 재원은 한숨만 쉬었어요. 엄마가 원래 좀 그래. 결혼하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제발 참아줘. 민지는 결국 참았습니다. 엄마를 위해서요. 지수는 이 모든 사정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딸이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면 최소한 자기처럼 고생은 안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평생 힘들게 살았지만 민지만큼은 편하게 살았으면. 그게 지수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최 여사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행동하려고 했죠. 그때였습니다. 웨딩홀 입구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게 뭐야? 이 초라한 화환은 뭐냐고. 지수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최 여사였어요. 60대 초반의 최 여사는 몸에 꽉 끼는 분홍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가락마다 금반지가 반짝거렸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죠. 최 여사는 화환 행렬 맨 끝에 있는 행복 분식 화환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누가 이 허접한 화환을 여기다 세워놨어? 국회의원 화환 옆에 이런 게 있으면 격이 떨어지잖아. 웨딩홀 직원이 쩔쩔매며 달려왔어요. 죄송합니다만 그건 신부 측에서. 신부 측? 최 여사는 비웃듯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신부 측에서 보낸 화환이 고작 이거 하나야? 직원은 대답을 못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신부 측 화환은 행복 분식것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지수는 멀찍이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피해서 땅이라도 파고 들어가고 싶었죠. 내가 더 열심히 벌었으면 됐을 텐데. 지수는 자책했습니다. 그때 최 여사가 지수를 발견했어요. 어머, 사돈. 최 여사는 짐짓 반가운 척하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죠. 사돈, 화환이 하나뿐이시네요? 그것도 무슨 분식집에서 보낸 거? 지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사돈. 제가 아는 분이 별로 없어서. 에휴, 아니 그래도 그렇지. 딸 결혼식인데 화환 하나라니. 최 여사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지수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딸의 결혼식이니까 참았어요. 그런데 최 여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 김 실장. 최 여사가 웨딩홀 담당자를 불렀어요. 저 화환 치워. 지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사돈, 그게 무슨. 보기 싫다고. 저런 허접한 화환이 우리 화환들 옆에 있으면 창피해서 어떡해. 최 여사는 손을 휘휘 내저었어요. 저기 화장실 앞에 갖다 세워놔. 거기가 딱이야. 웨딩홀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의 위세에 눌려서 결국 화환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지수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행복 분식 일동이라고 적힌 화환이 화장실 앞으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화환은 식당 사장님이 지수를 위해 보내준 유일한 축하였어요. 지수가 10년 동안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한 그 식당. 손님들 밥 퍼주고 설거지하고 바닥 닦으며 악착같이 살아온 10년. 그 세월의 무게가 화장실 앞으로 치워지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참자. 오늘은 민지 결혼식이야. 오늘만 참으면 돼.
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가슴이 더 아팠으니까요. 그때 최 여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 여사는 전화를 받으며 지수에게서 떨어졌어요. 영수가. 응, 나 결혼식장이야. 최 여사는 친구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일부러 크게 말하는 것 같았죠. 야, 얘 시집 보낸다니까 아직도 걱정이야? 최 여사가 킥킥거렸습니다. 걱정은 무슨. 이 며느리가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지수는 귀가 쫑긋해졌어요. 최 여사가 자기 며느리를 좋다고 하다니. 그런데 그 다음 말에 지수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요즘 애들 결혼하면 무서워. 이혼하면 재산 반 떼어가잖아. 근데 이 애는 가진 것도 없고 아비도 없어. 최 여사가 낮게 웃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내 아들 빚 떠넘기고 쫓아내도 찍소리 못할 애라서 고른 거야. 지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최 여사는 계속 떠들었어요. 응, 재원이 사업 좀 안 좋아. 근데 이번에 큰 투자 받으면 괜찮아질 거야. 며느리 집에서 돈 뜯어낼 건 없지만 공짜 일꾼 하나 생긴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 지수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손을 짚어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민지를. 그때 민지가 다가왔어요. 엄마,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지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지수는 억지로 웃었어요. 민지에게 방금 들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날 딸에게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시 생각하자. 일단 오늘은. 지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이 화환 치웠어? 민지가 화장실 앞에 놓인 화환을 봤어요. 행복 분식. 엄마 식당 화환이잖아. 민지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나 이 결혼 안 할래. 저런 사람들 시어머니로 못 모셔. 지수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지수는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민지야, 오늘 내 결혼식이야. 하객들 다 오셨고 신랑도 기다리고 있어. 엄마 때문에 결혼 깨면 안 돼. 하지만 엄마는 괜찮아. 지수는 딸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진짜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만 보면 돼. 응? 그러니까 오늘 예쁘게 웃어. 민지는 입술을 떨었어요. 엄마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간절한 눈빛에 차마 더 이상 말을 못했죠. 알았어, 엄마.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는 딸의 등을 토닥여줬어요. 그래, 착하지. 가서 준비해. 민지가 돌아가고 지수는 혼자 복도에 남았습니다. 텅 빈 복도에서 지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5월의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지수는 목에 걸린 낡은 펜던트 목걸이를 만졌어요. 10년 전 남편 태성이 결혼기념일에 선물해준 목걸이였습니다. 펜던트 안에는 작은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세 식구가 함께 찍은 흑백 스티커 사진. 태성, 지수, 그리고 18살 민지. 바닷가에서 셋이 머리를 맞대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지수는 펜던트를 꼭 쥐었습니다. 여보, 오늘 민지 시집 가요. 당신 대신 제가 잘 보낼게요. 걱정하지 마요. 지수는 눈물을 꾹 참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 다시 웨딩홀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딸의 결혼식. 어떤 일이 있어도 웃어야 하는 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결혼식에서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 벌어지리라는 것을요.
웨딩홀 로비는 점점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1시, 예식 시작까지 1시간 남짓 남은 시간이었어요. 하객들이 속속 도착해서 접수대 앞에 줄을 섰습니다. 접수대는 양쪽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오른쪽은 신랑 측, 왼쪽은 신부 측. 그런데 두 접수대의 풍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신랑 측 접수대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사업가들, 비싼 한복을 입은 부인들, 명함을 주고받는 임원들. 한눈에 봐도 부유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접수대 직원 3명이 정신없이 축의금 봉투를 받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북적북적. 신랑 측 접수대는 활기가 넘쳤어요. 반면에 신부 측 접수대는 한산했습니다. 아니, 한산하다 못해 썰렁했어요. 직원 한 명이 멍하니 앉아 손톱을 다듬고 있었죠. 줄을 선 사람은 고작 서너 명. 지수가 일하는 식당 동료들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지수는 신부 측 접수대 옆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지수는 연보라색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동대문 시장에서 빌린 대여 한복이었죠. 비싼 건 못 빌리고 제일 저렴한 걸로 골랐습니다. 그래도 깔끔하게 다림질해서 단정해 보였어요. 어머, 순자 언니. 와줬네. 식당 동료 순자가 축의금 봉투를 내밀었어요. 야, 당연히 와야지. 우리 지수 딸 시집 가는데. 지수는 고마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언니. 바쁜데 이렇게 와줘서. 순자가 지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맙긴. 민지 잘 되는 거 보니까 나도 기뻐. 그때 신랑 측 접수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어머, 저분 누구야? 국회의원 아니야? 진짜? 어디? 하객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신랑 측 접수대에 양복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옆에는 경호원처럼 생긴 사람 2명이 따라붙어 있었죠. 최 여사가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어머, 의원님. 이렇게 직접 와주시다니. 최 여사는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바쁘신데 정말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이 의젓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최 회장님 아드님 결혼이라면서요. 당연히 와야지. 최 여사는 싱글벙글 웃으며 국회의원을 안쪽으로 안내했어요. 주변 하객들이 감탄했습니다. 역시 최 회장 집안이야. 인맥 좀 봐. 국회의원도 오시고. 지수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신랑 측에는 국회의원까지 오는데 신부 측에는 식당 동료 몇 명이 전부라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래도 괜찮아. 진심으로 와준 분들이잖아. 지수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때 최 여사가 이쪽으로 걸어왔어요. 국회의원을 안쪽에 앉히고 돌아오는 길인 모양이었죠. 최 여사의 얼굴에는 득의양양한 표정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 여사가 신부 측 접수대 앞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어요. 텅 빈 접수대를 훑어봤습니다. 직원 한 명이 멍하니 앉아있고 하객은 거의 없었죠. 최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 최 여사가 혀를 찼어요. 큰 소리로요. 이게 뭐야? 신부 측 접수대가 왜 이래? 지수는 움찔했습니다. 최 여사가 지수에게 다가왔어요. 사돈, 이게 뭐예요? 네. 부를 사람이 없어요? 왜 이렇게 휑해? 최 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지수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 사돈. 하객분들이 아직? 예식 1시간도 안 남았는데 아직이라고요? 최 여사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우리 쪽은 국회의원도 오시고 회장님들도 줄줄이 오시는데
사돈네는 부를 사람도 없어요? 지수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최 여사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아이고, 식장이 횡해서 민망해 죽겠네. 우리 쪽은 저렇게 만석인데 신부 측은 반도 안 찼잖아요. 최 여사가 손으로 양쪽을 가리켰어요. 신랑 측 접수대에는 여전히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신부 측 접수대는 파리만 날리고 있었죠. 대비가 극명했습니다. 우리 쪽 하객들이 저걸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최 여사가 혀를 찼습니다. 아니, 며느리 집안이 이렇게 없어 보이면 우리 집안 격이 떨어지잖아요. 사돈, 죄송해요. 제가 아는 분이 많지 않아서. 아는 분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데려와야지. 딸 결혼식인데 이게 뭐예요? 최 여사는 손을 휘휘 내저었어요. 에휴, 이게 무슨 망신이야, 망신. 최 여사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컸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쪽이 신부 측이래. 하객이 별로 없네. 집안이 안 좋은가 봐. 지수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귀가 따가웠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순자가 참다 못해 나섰어요. 아니, 사돈어른. 말씀이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최 여사가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뭐야, 이 사람은 또 누구야? 저요? 신부 어머니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순자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하객 수가 적으면 얼마나 적어요.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망신을 주시면 되겠어요? 최 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망신을 줬어요. 사실을 말한 건데. 사실이면 다예요? 결혼식 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됐어요. 최 여사가 손을 저었습니다. 그쪽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사돈이랑 얘기하는데 끼어들지 말아요. 순자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더 말하고 싶었지만 지수가 순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 됐어. 제발. 지수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지수야, 근데 이건 아니잖아. 오늘은 민지 결혼식이야. 싸우면 안 돼. 제발. 지수의 간곡한 눈빛에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알았어. 내가 참으라면 참을게. 순자는 물러섰지만 눈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었죠. 최 여사는 콧방귀를 뀌며 돌아섰습니다. 아무튼 사돈, 신경 좀 쓰세요. 신부 측이 이 모양이면 우리도 창피해요. 최 여사는 그 말을 남기고 가버렸어요. 지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옆에 있던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순자가 지수 옆에 앉았어요. 야, 괜찮아? 응, 괜찮아. 지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언니, 내가 뭘 잘못했나? 뭘 잘못해? 내가 뭘 잘못했어? 하객이 없는 것도 죄야? 가난한 것도 죄야?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가 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지수야, 저런 인간들 신경 쓰지 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민지가 저 집에 시집가잖아. 저런 사람이 시어머니인데.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우리 민지가 고생할 것 같아서 그게 제일 걱정이야. 순자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러게.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어떻게 살아? 두 사람이 한숨을 쉬고 있을 때 민지가 다가왔습니다. 민지는 웨딩드레스 차림이었어요. 환하게 웃으며 왔지만 엄마의 얼굴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왜 그래? 울었어? 지수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아니, 안 울었어. 눈에 뭐가 들어가서. 거짓말. 또 저 여자가 뭐랬지? 민지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지야,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엄마, 나한테 숨기지 마.
민지가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아까 다 봤어. 저 여자가 엄마한테 뭐라 하는 거.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지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엄마가 이렇게 무시당하는데 내가 어떻게 웃으면서 결혼해. 지수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지야, 들어. 엄마는 괜찮아. 진짜야. 괜찮은 게 어딨어. 민지야. 지수가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 사람들 신경 쓰지 마.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야. 예쁘게 웃고 행복하게 결혼해. 그게 엄마 소원이야.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의 손이 거칠었어요. 10년 동안 설거지하고 바닥 닦고 밥 퍼주던 손. 온통 굳은 살과 상처투성이었죠. 이 손으로 나를 키워줬구나. 민지는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알았어, 엄마. 오늘은 안 올게. 그래, 착하지. 지수는 딸의 볼을 어루만졌어요. 가서 마지막 준비해. 곧 예식 시작이야. 민지가 돌아가고 지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지수는 목에 걸린 펜던트 목걸이를 만졌어요. 낡은 은색 펜던트. 10년 전 남편이 선물해준 목걸이였습니다. 안에는 가족 사진이 들어있었죠. 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 태성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여보, 오늘 민지 시집 가요. 당신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 당신이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수는 얼른 눈물을 닦았어요. 오늘은 울면 안 되는 날이었으니까요. 그때 웨딩홀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밖에 엄청 큰 차가 왔대. 경호원도 있대.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지수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구 쪽에서 뭔가 난리가 난 것 같았죠. 잠시 후 최 여사가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긴장감이 돌았죠. 어머, 큰일 났어. 회장님이 오셨대. 최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그 회장님, 우리 회사 파트너사 회장님이야. 신랑 측 하객들이 술렁거렸어요. 미국 파트너사? 그 큰 회사? 엄청난 부자라며? 최 여사가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빨리 영접 나가야겠다. 이분 모시면 우리 사업 대박이야. 최 여사는 황급히 식장을 빠져나갔어요. 아까 지수에게 보여줬던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았죠. 순자가 지수에게 귓속말했어요. 야, 저 백만장자가 누구래? 지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 나도 몰라. 부자가 오든 말든 지수에게는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지수는 그냥 딸의 결혼식이 무사히 끝나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웨딩홀 정문 앞이 술렁거렸습니다. 새까만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하객들이 창문 너머로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저 차 뭐야? 외제차인데 엄청 비싸 보인다. 롤스로이스 아니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운전기사가 먼저 내려서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회색빛이 도는 단정한 머리카락, 잘 다듬어진 콧수염, 고급스러운 검은 양복.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죠. 남자의 뒤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4~5명 따라 내렸습니다. 경호원들이었어요. 그들은 남자의 양옆과 뒤를 둘러싸며 걸었죠. 마치 대통령이 온 것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사람 누구야? 경호원까지 대동하고 왔어. 엄청난 부자인가 봐. 최 여사가 후다닥 달려나왔습니다. 아까까지의 오만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얼굴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어머, 회장님, 어서 오세요. 최 여사는 허리를 거의 90도로 숙였습니다. 이렇게 직접 와주시다니 정말 영광이에요. 남자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사모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어딘가 묵직한 울림이 있는 목소리였죠. 최 여사는 연신 굽실거렸어요. 아이고, 감사하긴요. 바쁘신데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시다니. 저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남자의 이름은 JK그룹 회장. 한국 이름으로는 김태성. 미국에서 엄청난 부를 일군 재미교포 사업가였습니다. 최 회장 회사의 미국 파트너사 대표였죠. 이 결혼식에 온 이유도 사업 때문이었어요. 최 회장이 아들 결혼식에 꼭 참석해달라고 몇 달 전부터 간곡하게 부탁했거든요. 태성은 원래 이런 자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경조사에 얼굴 비추는 걸 부담스러워했죠. 하지만 최 회장과의 사업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하기로 한 거였어요. 빨리 축하 인사만 하고 가야지. 태성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최 여사가 태성을 안쪽으로 안내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회장님. 제일 좋은 자리로 모실게요. 최 여사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아까 지수에게 보여줬던 모습과는 180도 다른 태도였죠. 웨딩홀 안으로 들어서자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태성에게 쏠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유명한 회장이래. 미국에서 엄청난 부자라던데. 우와, 직접 보니까 진짜 포스 있다. 태성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심하게 걸었어요. 그런데 걸으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뭔가 불편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죠. 뭐지, 이 느낌은. 태성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처음 오는 장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싱숭생숭한 걸까요? 최 여사가 태성을 최고 귀빈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식장 한가운데 맨 앞줄이었어요. 최고 귀빈석 양옆에는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대기업 회장, 고위 공무원, 유명 인사들. 다들 최 회장 인맥이었습니다. 태성이 자리에 앉자 주변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어요. 아, JK그룹 회장님이시군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태성은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최 여사가 옆에서 시중을 들었어요. 회장님, 음료는 뭘로 드릴까요? 커피? 녹차? 아니면 다른 거?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고, 그래도 어떻게 그냥 계세요. 뭐라도 갖다 드릴게요. 최 여사는 연신 굽신거렸습니다. 태성은 내심 불편했어요. 이렇게까지 굽실거리는 건 오히려 부담스러웠죠. 그때 최 여사가 번쩍 생각난 듯 말했어요. 아, 회장님, 우리 며느리 인사시켜 드릴까요? 며느리요? 네, 오늘 결혼하는 신부요. 제 아들 재원이 신부 될 애예요. 최 여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쁘고 착한 애예요. 잠깐만요, 데려올게요. 최 여사는 신부 대기실 쪽으로 황급히 갔어요. 태성은 관심 없다는 듯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월의 햇살이 눈부셨어요. 파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죠. 좋은 날씨였습니다. 결혼하기 딱 좋은 날이군. 태성은 무심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가슴이 이상했습니다. 결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자 심장이 콕콕 찌르는 것 같았어요. 내가 왜 이러지? 태성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10년 전 사고로 기억을 잃은 후 가끔 이런 증상이 있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슬픔, 이유 모를 그리움. 의사는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서 그렇다고 했죠. 과거에 중요한 사람이 있었을 수 있다고도 했어요. 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생각하지 말자.
오늘은 그냥 축하 인사만 하고 가면 돼. 태성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잠시 후 최 여사가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흰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가씨였어요. 28쯤 되어 보였죠. 긴 생머리, 맑은 눈동자, 단아한 인상.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최 여사가 아가씨를 태성 앞에 세웠어요. 회장님, 제 며느리 될 아이예요. 이름은 민지, 28살이에요. 최 여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쁘죠? 성격도 순하고 착해요. 민지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민지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성은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뭐지? 이 느낌은. 태성은 멍해졌습니다. 처음 보는 아가씨였어요. 분명히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왜 눈물이 날 것 같은 걸까요? 태성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민지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이마, 눈, 코, 입.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봤던 것 같은, 아니, 오래전에 알았던 것 같은. 회장님? 괜찮으세요? 최 여사의 목소리에 태성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태성은 애써 표정을 추슬렀어요. 축하합니다, 민지 씨. 행복하게 사세요. 그런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 회장님, 왜 이러시지? 처음 보는 분인데 왜 저렇게 이상한 눈빛으로 나를 보시는 걸까? 감사합니다, 회장님. 민지는 공손하게 대답하고 돌아섰어요. 태성은 민지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나는. 태성은 가슴을 살짝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다가왔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예식 끝나고 바로 호텔로 가시죠.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알았어. 태성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상했어요. 저 아가씨를 보는 순간 1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의 문이 열리려는 것 같았어요. 아주 조금, 아주 살짝. 태성은 주머니에서 약을 꺼냈습니다. 두통약이었어요. 물 없이 꿀꺽 삼켰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야 해. 예식 끝나면 바로 돌아가자. 태성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최 여사가 다시 태성 옆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우리 며느리 어때요? 예쁘죠? 태성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호호, 사실 신부 집안이 좀 그래요. 아버지도 없고 돈도 없고. 최 여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근데 우리 재원이가 좋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했죠. 태성은 최 여사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다고? 왜인지 그 말이 가슴에 걸렸어요. 신부 아버지는 왜 안 계시죠? 태성이 물었습니다. 최 여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고, 불쌍한 이야기예요. 10년 전에 미국에 출장 갔다가 배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시체도 못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태성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배 사고요? 네, 그때 꽤 큰 사고였나 봐요. 배가 침몰해서 많이 죽었대요. 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국에서 배 사고, 10년 전, 시체를 못 찾았다. 이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10년 전, 나도 배 사고로. 태성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0년 전 자신도 미국에서 배 사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기억을 잃었죠.
해안가에서 발견됐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괜찮으세요? 최 여사의 목소리에 태성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태성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야.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세상에 배 사고가 한두 건이 아니잖아. 태성은 자신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았죠. 아주 중요한 걸. 그때 웨딩홀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 예식이 시작됩니다. 하객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태성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식이 곧 시작되려 했죠. 태성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 이상한 느낌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마치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 같았죠.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 태성은 그 예감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예식 시작 20분 전이었습니다. 웨딩홀 안은 하객들로 가득 찼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천장 높이까지 퍼져나갔죠. 신랑 측 하객석은 만석이었습니다. 반면 신부 측 하객석은 절반도 안 찼어요. 그 대비가 한눈에 들어왔죠. 태성은 귀빈석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화려한 웨딩홀이었어요. 천장에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반짝거렸고 벽면에는 생화로 장식이 되어 있었죠. 돈을 많이 들인 결혼식이었습니다. 최 회장 집안이니까 그럴 만하지. 태성은 무심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꾸 한쪽이 신경 쓰였습니다. 신부 측 하객석이요. 텅 빈 좌석들 사이로 옹기종기 모여 앉은 사람들이 보였어요. 수수한 옷차림의 아주머니들, 교복 입은 젊은 친구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보라색 한복을 입고 있었죠. 나이는 5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은 거칠어 보였죠. 고생을 많이 한 티가 역력했습니다. 태성은 자신도 모르게 그 여자를 계속 바라봤어요. 왜 저 사람이 자꾸 눈에 들어오지?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 걸까요? 그 여자의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어요. 결혼식인데 왜 저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을까? 회장님, 뭘 그렇게 보세요? 최 여사의 목소리에 태성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냥요. 최 여사가 태성의 시선을 따라가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아, 저쪽이요? 저건 신부 측 하객석이에요. 보시다시피 사람도 별로 없고 허술하죠? 최 여사가 혀를 찼습니다. 저기 뒤에 앉은 한복 입은 분은 누구죠? 태성이 물었어요. 최 여사는 그쪽을 힐끗 보더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저요? 신부 어머니예요. 우리 사돈이요. 신부 어머니요? 네. 식당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가난해서 하객 부를 사람도 없더라고요. 최 여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좀 창피해요. 저 모양이니까요. 태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 여자를 바라봤어요. 신부 어머니라고 했죠. 태성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왜 이러지 나는. 태성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 여자를 더 이상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눈이 갔어요. 마치 끌리는 것처럼. 그때 웨딩홀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 신랑 신부가 입장합니다. 하객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성거리던 하객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곧 예식이 시작되려 했죠. 태성도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점점 더 답답해졌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심장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태성은 이마를 짚었어요. 식은땀이 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다가왔어요. 회장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밖에 나가서 쉬실까요? 아니야, 괜찮아. 태성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냥 좀 덥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몸이 자꾸 이상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때 입구 문이 열렸어요.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딴딴다단, 딴딴다단. 하객들이 일제히 일어났죠. 신랑이 먼저 입장했습니다. 검은 턱시도를 입은 3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최 여사의 아들 재원이었죠. 재원은 긴장한 표정으로 식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신부가 입장했어요. 흰 웨딩드레스를 입은 민지였습니다. 긴 면사포가 바닥에 끌렸죠. 부케를 든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태성은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어요. 흑! 태성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아픈 거지? 태성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 아가씨를 보는 것만으로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목이 메어오는 것 같았죠. 민지는 천천히 버질로드를 걸어갔습니다. 원래라면 아버지가 팔짱을 끼고 함께 걸어야 하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민지는 혼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니까요. 민지의 눈가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태성은 그 모습을 보자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저 아이 왜 혼자 걷는 거야? 왜 아버지가 옆에 없는 거야? 태성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자신도 모르게요. 회장님? 회장님, 왜 그러세요? 비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태성은 얼른 눈가를 훔쳤어요. 아, 아니야. 눈에 뭐가 들어갔나 봐. 정말이요? 손수건 드릴까요? 괜찮아. 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민지가 신랑 옆에 섰습니다. 주례가 앞으로 나왔어요. 예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했죠. 태성은 민지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의 이마, 저 아이의 눈, 저 아이의 코, 어딘가 너무 익숙했어요. 마치 누군가를 닮은 것 같았습니다. 누구지? 누구를 닮은 거지? 태성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기억의 파편들이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10년 전, 배 사고, 기억 상실, 그리고 그 전에는 뭐가 있었지? 태성은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10년 전 그 사고 이전의 기억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례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의 결합을 축하하며 태성은 주례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민지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자꾸 신부 측 뒷자리에 앉은 그 여자가 눈에 밟혔죠. 연보라색 한복을 입은 여자. 신부 어머니라고 했죠. 그 여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들썩이는 게 보였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태성의 가슴이 또 아팠습니다. 왜 저 사람이 울면 나도 슬픈 거지. 이상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마음이 쓰이는 걸까요? 태성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정신 차려. 오늘 처음 본 사람들이야. 내가 왜 이러는 거야? 태성은 자신을 다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가슴속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례의 말이 계속됐어요. 신랑은 신부를 아끼고 사랑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존경하고 따르겠습니까?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치 울음을 참고 있는 것 같았죠. 태성은 민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자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저 아이 왜 저렇게 슬퍼 보이지? 결혼하는 날인데 왜 울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 태성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자꾸 저 아이에게 끌렸습니다. 그때 태성은 깨달았어요. 저 아이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걸요. 신랑 옆에 서 있지만 민지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마치 억지로 거기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왜 저런 눈을 하고 있지? 태성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신부 측 뒷자리를 다시 봤어요. 연보라색 한복의 여자. 그 여자도 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슬프고 공허한 눈빛. 참고 있는 눈물. 태성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이 결혼식, 이 신부 어머니, 모든 게 뭔가 이상했습니다. 태성은 자리에서 일어서고 싶었어요. 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당신들 대체 누구예요? 왜 내가 당신들을 보면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죠? 하지만 태성은 움직이지 못했어요. 예식 중간에 일어설 수는 없었으니까요. 주례가 말했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는 성혼 서약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약서 앞에 섰어요. 재원이 먼저 펜을 들고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민지에게 펜을 건넸어요. 민지는 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펜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민지는 서약서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서약서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태성은 그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심장이 쥐어뜯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 울고 있어. 결혼하기 싫은 거야. 저 아이는 지금 행복하지 않아. 태성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때 신부 측 뒷자리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흑, 흑흑. 울음소리였어요. 연보라색 한복을 입은 여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죠. 태성은 그 여자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번쩍 스쳤습니다. 어떤 장면이요? 아주 오래전 장면이었어요. 어두운 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울고 있었어요. 그 여자의 얼굴이 저 여자랑 비슷했습니다. 태성은 이마를 짚었어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습니다. 뭐지? 뭐가 떠오르려고 하는 거지? 태성은 눈을 질끈 감았어요. 하지만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안개처럼 흐릿하게 스쳐 지나갈 뿐이었죠.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괜찮아. 괜찮다고 했잖아. 태성은 손으로 이마를 감싸쥐었어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예식이 계속 진행됐어요. 주례가 말했습니다. 이제 양가 부모님께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측에서 최 회장 부부가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신부 측에서는 연보라색 한복의 여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앞으로 걸어갔어요. 혼자였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태성은 그 여자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뒷모습이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걷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자신도 모르게요. 태성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왜 우는 거지?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볼을 타고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렸어요. 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태성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식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주례가 마지막 인사말을 하고 있었죠. 두 사람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길. 태성은 더 이상 주례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깨어나려고 하고 있었어요. 아주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예식이 끝났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신랑 신부가 하객들에게 인사했죠. 태성도 억지로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어요.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봐야 해. 저 신부 어머니가 누구인지. 태성은 결심했습니다. 예식이 끝나면 저 여자에게 말을 걸어봐야겠다고요. 왜 자신이 저 여자를 보면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예식이 끝났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진 촬영을 위해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 식사하러 연회장으로 향하는 사람들, 3, 4, 5 모여 수다를 떠는 사람들. 웨딩홀은 순식간에 북적거렸습니다. 태성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머리가 아직도 지끈거렸습니다. 예식 내내 느꼈던 이상한 감정이 가시지 않았죠. 저 신부를 보면 왜 가슴이 아픈지, 저 신부 어머니를 보면 왜 눈물이 나는지 태성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 여자를 찾아야 해. 신부 어머니를 찾아서 말을 걸어봐야 해. 태성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연보라색 한복의 여자가 보이지 않았어요. 회장님, 연회장으로 가시죠.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최 회장님이 특별히 귀빈석을 마련해 두셨다고 합니다. 아니,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네, 어디로요? 그냥 바람 좀 쐬려고. 머리가 아파서. 태성은 비서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밖으로 나갔어요. 비서가 따라오려 했지만 태성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 금방 갈게. 복도는 한산했습니다. 대부분의 하객들이 연회장으로 갔거든요. 간간히 지나가는 웨딩홀 직원들만 보였죠. 태성은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어디 갔지? 분명 이쪽으로 나온 것 같은데. 태성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신부 측 하객석이 있던 쪽으로 향했어요. 그때였어요. 복도 모퉁이에서 누군가 걸어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걷고 있었어요. 연보라색 한복. 그 여자였습니다. 지수는 사람들 눈을 피해 복도로 나온 참이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딸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서 최 여사에게 무시당하면서 혼자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참고 참았던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눈물을 닦고 오려던 참이었죠. 지수는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걸어오는 남자를 쾅! 두 사람이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지수가 휘청거렸어요. 한복 치마가 휘날리며 균형을 잃었습니다.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태성이 재빨리 지수의 팔을 잡았어요. 괜찮으세요? 지수는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앞을 안 보고. 지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지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 남자 얼굴이 어딘가 너무 익숙했어요. 회색빛이 도는 머리카락, 깊어진 눈가의 주름, 하지만 그 눈빛은 이 사람, 어디서? 지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태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척한 얼굴, 깊게 패인 주름, 하지만
그 눈동자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 사람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세상이 멈춘 것처럼 주변의 소음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것 같았죠. 그때 뭔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탁! 작은 소리가 났어요. 지수의 목에서 펜던트 목걸이가 떨어진 거였습니다. 부딪히면서 낡은 줄이 끊어진 모양이었죠. 펜던트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뚜껑이 열렸어요. 안에 들어있던 작은 사진이 보였습니다. 낡고 바랜 흑백 스티커 사진. 태성의 눈이 그 사진에 꽂혔어요. 세 사람이 찍혀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 젊은 여자,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 바닷가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머리를 맞대고 행복하게 웃는 가족 사진이었어요. 태성은 무심코 허리를 숙였습니다. 떨어뜨리셨네요. 제가 주워드릴게요. 태성이 펜던트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 순간 태성의 눈이 커졌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남자, 사진 속 젊은 남자, 그 얼굴이 자신이었습니다. 태성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죠? 태성은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사진 속 남자는 자신이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자신,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자신,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이었어요. 이 남자, 나잖아. 태성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어떻게, 왜 내 사진이? 지수는 태성의 반응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저기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태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사진 속 여자, 젊었을 때의 눈앞 이 여자였습니다. 주름이 없고 통통했던 시절의 이 여자, 그리고 사진 속 어린 여자아이는 태성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번쩍였어요. 아까 본 신부, 민지, 사진 속 여자아이와 민지의 얼굴이 겹쳤습니다. 같은 눈, 같은 코, 같은 미소. 갑자기 태성이 머리를 움켜쥐었어요. 극심한 두통이 밀려왔습니다. 머리가 쪼개지는 것 같았어요. 이명이 울렸습니다. 귀가 찢어질 것 같은 소리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어떡해. 괜찮으세요? 지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태성은 벽에 기대며 주저앉았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죠. 머릿속에서 뭔가가 터져나왔어요. 기억들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바다, 검은 밤하늘, 폭풍, 거대한 파도, 배가 기우뚱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차가운 바닷물이 덮쳐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수야, 민지야. 태성의 입에서 절규가 터져나왔습니다. 10년 전 파도에 휩쓸리던 그 순간,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하던 그 순간, 그 기억이 돌아왔어요. 지수는 그 이름을 듣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뭐라고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태성은 떨리는 눈으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10년 전의 기억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결혼식, 신혼여행,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한 신혼생활, 아내의 배가 점점 불러오던 날들, 딸이 태어나던 날, 분만실에서 들려오던 아기 울음소리,
민지라고 이름 지어줬던 그 순간 모든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수, 아, 태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나야.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야. 태성이야. 지수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알 수 없었어요. 여보.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태성이 떨리는 손을 뻗었어요. 지수의 뺨을 만졌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뺨. 1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졌죠. 혼자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혼자서 얼마나 울었을까. 지수야. 나야. 태성이야. 태성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 너무 늦었지. 목소리가 메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어. 지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꿈인 것 같았어요. 10년 동안 그리워하던 남편이, 죽은 줄만 알았던 남편이, 매일 밤 사진을 보며 울었던 그 남편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여보, 지수가 태성을 끌어안았어요. 복도가 떠나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살아있었어. 당신 살아있었어.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보고 싶었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태성도 지수를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한가운데서 울었어요. 서로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두 사람. 운명이 드디어 그들을 다시 이어준 거였습니다. 복도에는 두 사람의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태성과 지수는 서로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두 사람은 마치 어제 헤어진 것처럼 울었습니다. 여보, 정말 당신이야? 지수가 태성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눈을, 코를, 입을 만져봤습니다. 진짜인지 확인하듯이요. 꿈 아니지? 이거 꿈 아니지? 태성은 지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꿈 아니야. 나야, 지수야. 태성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이제야 돌아왔어. 지수는 또다시 눈물을 쏟았어요. 어떻게 된 거야? 당신 죽은 줄 알았어. 시신도 못 찾고, 장례도 못 치르고. 지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0년이야, 10년. 내가 얼마나 당신 찾아다녔는데. 태성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지수야. 내가 기억을 잃었어. 기억을? 응. 그 사고 때 머리를 다쳤나 봐. 정신 차려보니까 미국 병원이었어. 태성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몰랐어. 내 이름도 몰랐고 가족이 있는지도 몰랐어. 지수는 멍하니 태성을 바라봤어요. 그럼 10년 동안, 응, 10년 동안 내가 누군지 몰랐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났어. 태성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중에 성공하고 나서 탐정을 고용해 내 과거를 찾으려고 했어. 한국말을 쓰니까 한국 사람인 건 알았거든. 그런데 왜 못 찾았어? 이미 사망 신고가 되어 있더라고. 나는 서류상으로 죽은 사람이었어. 실종자가 아니라 사망자로 처리돼서 아무리 찾아도 매칭되는 사람이 없었던 거야. 태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었어. 나는 가족이 없는 고아인가 보다 하고. 그런데 너희들이 살아있었어. 태성은 10년 전 일을 떠올렸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가. 어부들이 바다에서 떠내려온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태성이었죠. 의식을 잃은 채 며칠을 떠다녔던 거예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대신 기억을 모두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태성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가족이 있는지 백지 상태였습니다. 나는 누구예요? 태성은 매일 밤 울며 물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못했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옷은 너덜너덜했고 지갑도 없었고 신분증도 없었어요. 경찰에서 수소문을 해봤지만 실종 신고가 된 사람과 매칭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사고가 난 줄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태성은 병원 근처 쉼터에서 지냈습니다. 막막했죠. 기억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때 한 남자가 태성을 찾아왔어요. 자네 일할 의향 있나? 미국인 사업가였습니다. JK 그룹의 창업자 로버트 킴이었죠. 로버트 킴은 한인 고아 출신으로 미국에서 자수성가한 억만장자였어요. 그는 쉼터에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킴은 태성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눈빛이 남다르군. 기억은 없어도 똑똑해 보여. 로버트 킴은 태성에게 회사 일을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허드렛일부터 시작했어요. 하지만 태성은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죠. 자네 사업 감각이 있어. 로버트 킴이 감탄했어요. 나를 도와주게. 내 오른팔이 되어줘. 태성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기억이 없으니 과거에 연연할 것도 없었죠. 오직 일에만 몰두했어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로버트 킴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는 태성을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자네가 내 후계자야. 내 모든 것을 물려주겠네. 태성은 JK 그룹의 회장이 됐어요. 세계적인 부자가 된 거였죠. 하지만 태성은 늘 공허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검은 파도, 절규하는 목소리,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자신. 꿈에서 깨면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내가 누군가를 잊고 있어. 아주 소중한 누군가를. 의사는 말했어요.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과거에 중요한 사람이 있었을 수 있어요. 강한 자극이 있으면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태성은 한국을 여러 번 방문했어요. 왠지 모르게 한국이 그리웠거든요. 하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오늘 이 결혼식에 왔어요. 최 회장의 초대로. 그리고 민지를 봤죠. 그 순간부터 이상한 느낌이 시작됐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기억이 돌아왔어. 태성이 말했어요. 내가 간직하고 있던 그 사진. 우리 셋이 찍은 사진. 태성은 아직도 손에 펜던트를 쥐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자마자 모든 게 떠올랐어. 지수는 태성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혼자서 낯선 곳에서. 나는 괜찮았어. 태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보다 내가 더 힘들었잖아. 혼자서 민지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어. 태성은 지수의 거친 손을 내려다봤어요. 갈라지고 굳은 살 박힌 손. 1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미안해, 지수야. 내가 옆에 없어서 미안해.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생 많이 했지? 얼마나 힘들었어.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힘들지 않았어. 지수가 눈물을 훔치며 웃었어요. 당신 살아있으니까 됐어. 살아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힘들어.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복도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10년의 공백을 메우듯이 서로를 꼭 붙잡고 있었죠. 그때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비서가 뛰어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여기 계셨군요. 지시하셨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성이 고개를 들었어요. 조사 결과? 네, 최 회장 집안 뒷조사요. 회장님께서 한국 방문 전에 지시하셨잖아요. 비서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근데 회장님, 이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태성은 지수에게서 잠시 떨어졌어요.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 든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죠. 태성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이게 사실이야? 네, 회장님. 확인된 사실입니다.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 회장 아들 재원 씨가 도박 빚이 1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태성은 서류를 읽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태성은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지. 태성이 낮게 말했어요. 내 딸 민지가 사기 결혼을 당할 뻔했어. 태성은 서류를 읽으며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이게 대체 무슨... 태성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회장님께서 한국 방문 전에 지시하셨잖아요. 파트너사인 최 회장 집안 뒷조사를요.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래 사업 파트너를 만나기 전에는 항상 뒷조사를 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최 회장 회사는 겉보기와 다릅니다. 비서가 말했어요. 외형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골물대로 골맞습니다. 부채가 엄청나고 여기저기 소송에 휘말려 있어요. 태성은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아들입니다. 오늘 결혼하는 그 신랑 말이에요. 태성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신랑? 재원이라는 놈? 네, 최재원 씨요. 이 사람이 도박에 빠져 있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가리켰어요. 도박 빚이 10억이 넘어요. 불법 도박장 출입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태성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10억? 도박 빚이 10억이라고? 네, 그것도 사채업자한테 빌린 돈이에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비서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근데 회장님,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태성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다음 장에는 녹취록이 있었어요. 최 여사와 누군가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태성은 녹취록을 읽기 시작했어요. 예, 요즘 애들은 똑똑해서 이혼하면 재산 나눠달라고 난리잖아. 근데 쟤는 가진 것도 없고 아비도 없어서 나중에 내 아들 빚 떠넘기고 쫓아내도 찍소리 못할 애라서 고른 거야. 태성의 눈이 시뻘겋게 충혈됐습니다. 주먹이 부르르 떨렸어요. 이게 사실이야? 태성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네, 회장님. 확인된 사실입니다. 비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최 여사가 친구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저희 조사원이 입수했습니다. 태성은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종이가 구겨졌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부터 사기였다는 거야?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최 여사는 처음부터 며느리를 이용할 생각이었습니다. 아들 빚을 떠넘길 호구로요. 가난하고 빽없는 집딸을 일부러 골랐다는 거야? 네. 나중에 쫓아내기 쉬우니까요. 태성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그 대상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난 자신의 딸. 그 딸이 사기 결혼의 피해자가 될 뻔했어요. 그 여자... 태성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감히 내 딸을... 태성의 눈에 불꽃이 일었어요.
10년 전의 태성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태성은 세계적인 재벌 회장이었죠.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그래? 태성은 서류를 지수에게 건넸어요. 이거 읽어봐. 지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갔어요. 지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지수의 손이 떨렸어요. 재원이가 도박 빚이 10억이라고? 그걸 우리 민지한테 떠넘기려고? 지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당한 모욕들이 떠올랐어요. 화환을 치우던 최 여사, 텅 빈 접수대를 보며 비웃던 최 여사, 부를 사람도 없냐며 망신 주던 최 여사. 그 모든 게 계획된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민지를 호구로 찍고 이용해 먹을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 나쁜 것들.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어요. 우리 민지한테 그럴 수가. 태성이 지수의 어깨를 잡았어요. 걱정 마. 내가 끝내줄게. 태성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것들이 누구 딸을 건드린 건지 알려줘야겠어. 태성은 비서를 돌아봤어요. 예식은 아직 안 끝났지? 네, 지금 사진 촬영 중입니다. 곧 연애가 시작될 거예요. 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연회장으로 가자.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어떻게 할 거야? 태성은 지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 딸은 저런 쓰레기한테 못 보내. 이 결혼 깨뜨릴 거야. 태성의 얼굴에 결의가 서렸어요. 그리고 최 여사한테 누구한테 함부로 했는지 알려줄 거야. 태성은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연회장을 향해서요. 지수도 뒤따라갔어요. 비서와 경호원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태성은 생각했어요. 민지야,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 아빠가 지켜줄게. 태성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저것들이 감히 내 가족을 건드려? 두고 봐라. 연회장 문이 보였어요. 문 앞에서 태성은 잠시 멈췄습니다. 깊은 숨을 한 번 내쉬었어요. 그리고 문을 힘껏 열어젖혔습니다. 쾅! 연회장 문이 크게 열렸어요. 안에 있던 하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멈췄어요. 모든 시선이 문 앞에 선 태성에게 쏠렸습니다. 태성은 당당하게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최 여사가 제일 먼저 달려왔어요. 어머, 회장님, 여기 계셨군요. 최 여사는 여전히 굽신거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귀빈석에 모시려고 했는데. 태성은 최 여사를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최 여사. 태성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최 여사는 태성의 표정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아직 상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든요. 자리 안내해 드릴게요. 태성은 고개를 저었어요. 자리는 됐습니다. 태성이 연회장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죠. 모든 분들이 다 들으시면 좋겠네요.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죠. 최 여사는 불안해졌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을? 태성은 최 여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 결혼식 여기서 끝입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지? 하객들은 귀를 의심했어요. 결혼식이 끝이라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최 여사는 당황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못 들으셨어요? 태성이 차갑게 말했어요. 이 결혼 무효입니다. 여기서 끝이에요. 최 여사가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농담도 참 심하시네요. 하하. 최 여사는 억지로 웃었어요. 주변 하객들 눈치를 살폈죠. 손님들 앞에서 그런 농담을 하시면 농담 아닙니다. 태성이 한 걸음 다가갔어요. 진심이에요. 최 여사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태성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회장님, 대체 왜 이러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최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제 아들 결혼식인데 이런 자리에서 이러시면 잘못한 게 뭐냐고요? 태성이 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두꺼운 서류였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실 겁니다. 태성이 서류를 허공에 뿌렸어요. 종이들이 흩날렸습니다. 하객들의 머리 위로, 테이블 위로, 바닥 위로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떨어진 종이를 주워봤습니다. 이게 뭐야? 도박 빚내역서? 10억이라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하객들의 얼굴에 충격이 번졌습니다. 최 여사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봤어요. 그리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가장 감추고 싶었던 것, 아들 재원의 도박 빚 내역서였어요. 이게 어디서? 최 여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회장님, 이게 대체 뭡니까? 최 여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누가 이런 거짓 서류를 만들어서 거짓말? 태성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럼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태성이 비서에게 손짓했습니다. 비서가 핸드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연회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녹음된 목소리였어요. 예, 요즘 애들은 똑똑해서 이혼하면 재산 나눠달라고 난리잖아. 최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틀림없는 최 여사의 목소리였어요. 근데 쟤는 가진 것도 없고 아비도 없어서 나중에 내 아들 빚 떠넘기고 쫓아내도 찍소리 못할 애라서 고른 거야.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뭐라고? 저게 사돈 목소리 아니야? 빚을 떠넘기려고 결혼을? 녹음은 계속됐어요. 재원이 빚 갚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근데 제 엄마가 식당에서 일하거든. 악착같이 모은 돈 있을 거야. 그거 다 빼먹고 버리면 돼.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죠. 이게 뭔 소리예요? 민지가 최 여사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최 여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어요.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죠. 신랑 재원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자신의 비밀이 모든 사람 앞에서 폭로된 거였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태성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 결혼은 처음부터 사기였습니다. 최 여사는 신부를 호구로 이용하려 했어요. 태성이 최 여사를 가리켰습니다. 가난하고 백없는 집딸을 골라서 아들 빚을 떠넘기고 버릴 생각이었죠.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신부가 불쌍해서 어떻게? 싸늘한 시선들이 최 여사에게 쏟아졌습니다. 최 여사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회장님. 최 여사가 태성에게 매달리듯 다가갔어요. 제발요, 회장님. 저희 사업 관계가 있잖아요. 이러시면 안 돼요. 태성은 최 여사를 차갑게 밀쳐냈어요. 사업 관계요? 태성이 비웃었습니다. 당신네 회사랑 거래할 생각 없습니다. 오늘부로 모든 계약 파기예요. 최 여사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파기요? 그러시면 저희 회사가 망하겠죠.
태성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건 제 알 바 아닙니다. 최 여사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러시면 안 돼요. 최 여사가 태성의 바짓단을 붙잡았어요. 회장님, 제발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요. 태성은 최 여사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까 당신이 한 말 기억나요? 태성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신부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죠? 화환이 허접하다고 치웠죠? 부를 사람도 없냐고 망신 줬죠? 최 여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까 자신이 한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냥 가난한 사돈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태성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연회장 입구에 지수가 서 있었어요. 연보라색 한복을 입은 지수. 태성이 지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수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태성이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분이 제 아내입니다. 태성이 선언했어요. 연회장이 또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아내, 저 회장님 아내라고? 그럼 신부는? 그리고 저기 있는 신부. 태성이 민지를 가리켰어요. 민지는 제 딸입니다. 하객들이 경악했습니다. 딸이라고? 저 백만장자 회장의 딸? 어떻게 된 거야? 웅성거리는 소리가 폭발했어요. 민지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한테 아버지가.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 살아계셨어요? 태성이 민지에게 다가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민지야, 아빠야. 늦어서 미안해. 10년 동안 옆에 없어서 미안해. 태성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제 아빠가 지켜줄게. 더 이상 너희를 울리지 않을 거야. 민지는 태성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민지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1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란 서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수도 달려와 두 사람을 끌어안았어요. 세 식구가 연회장 한가운데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감동적인 장면이었죠. 하지만 태성은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성이 몸을 돌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최 여사를 내려다봤습니다. 최 여사. 태성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당신은 제 아내를 모욕했어요. 제 딸을 이용하려 했고요. 태성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셔야죠. 최 여사는 벌벌 떨었어요. 회장님.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몰랐으면 괜찮은 건가요? 태성이 코웃음을 쳤어요. 가난한 사람이면 무시해도 되고 백 없는 사람이면 이용해도 된다? 그게 당신 생각입니까? 최 여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태성이 선언했어요. 오늘부로 당신네 회사와 모든 거래를 끊겠습니다. 그리고 사기 결혼 기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최 여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법적 대응? 그러시면 저희가 파산하겠죠. 태성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자업자득입니다. 최 여사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듯 쓰러졌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될 줄은 몰랐겠네. 그러게,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니까. 태성은 지수와 민지를 바라봤어요. 이제 가자. 여기 있을 필요 없어. 태성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식구는 연회장을 빠져나갔어요. 뒤에서 최 여사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10년 만에 다시 함께, 웨딩홀 밖은 고요했습니다. 5월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죠. 연회장 안의 소란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태성, 지수, 민지. 세 사람은 웨딩홀 정원에 서 있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었죠.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빠.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아빠 맞아요? 태성은 딸을 바라봤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28살의 여자. 하지만 태성의 눈에는 18살의 어린 민지가 겹쳐 보였습니다. 10년 전 출장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봤던 딸. 아빠, 빨리 갔다 와. 여행 가기로 했잖아. 그렇게 웃으며 손 흔들던 딸이었어요. 그래, 아빠야. 태성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었어.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네 돌잔치도 못 봤고, 학교 졸업식도 못 봤고, 취직할 때도 옆에 없었고, 태성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요. 민지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빠, 보고 싶었어요. 민지가 태성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빠 죽은 줄 알았어요. 매일 밤 아빠 꿈꿨어요. 아빠가 살아 돌아오는 꿈. 민지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태성은 딸을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정말 미안해. 태성도 울었어요. 아빠가 기억을 잃어버렸어. 너희를 까맣게 잊어버렸어. 그래서 못 돌아온 거야. 지수도 두 사람 곁으로 다가왔어요. 세 식구가 부둥켜 안았습니다. 웨딩홀 정원 한가운데서 10년 만에 다시 모인 가족이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거렸지만 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태성이 먼저 몸을 떼었어요. 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민지야, 미안하다. 뭐가요, 아빠? 오늘 내 결혼식이었는데 아빠가 다 망쳐버렸네. 민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망친 거 아니에요. 민지가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오히려 고마워요, 아빠. 고맙다니? 저 사실 이 결혼하기 싫었어요. 민지가 고백했어요. 재원 오빠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 시어머니가 너무 싫었거든요. 엄마 무시하는 거 보면서 참기 힘들었어요. 민지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엄마가 원하는 것 같아서, 엄마가 제가 좋은데 시집가길 바라시는 것 같아서 그냥 참으려고 했어요. 지수가 민지의 손을 잡았어요. 민지야, 엄마는 그런 거 원한 적 없어.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그냥 내가 행복하면 됐어. 좋은 집안 시집 가는 거 바란 적 없어. 알아요, 엄마. 민지가 엄마를 끌어안았어요. 그래서 더 미안했어요. 엄마가 무시당하는 거 보면서 아무것도 못해서. 태성은 두 모녀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10년 동안 이 두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남편 없이, 아버지 없이 서로 의지하며 버텨왔을 두 사람. 이제 됐어. 태성이 말했어요. 이제 아빠가 왔으니까 더 이상 너희 힘들게 안 해. 태성이 지수와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다 책임질게. 평생 두 사람 지켜줄게. 그때 웨딩홀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벌컥 열리더니 누군가 뛰쳐나왔습니다. 신랑 재원이었어요. 민지, 민지야. 재원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민지야,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태성이 민지 앞을 막아섰어요. 할 말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재원은 태성을 피해 민지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아저씨, 비켜주세요. 민지는 제 약혼자예요. 약혼자? 태성이 코웃음을 쳤어요. 사기 결혼을 준비한 사람이 약혼자라고요? 재원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저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런 계획인 줄 몰랐다고요. 몰랐다? 태성이 한 걸음 다가갔어요.
도박 빚 10억은요? 그것도 모르셨어요? 재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였어요. 당신 빚 갚으려고 내 딸을 이용하려 했잖아요. 태성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빚 떠넘기고 쫓아낼 생각이었죠? 당신 어머니 말대로. 재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민지를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그건 진짜예요. 민지가 앞으로 나섰어요. 오빠. 민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저도 오빠 싫지 않았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재원의 눈에 희망이 번뜩였어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민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한 집 받잖아요. 화환 치우고 하객 없다고 망신 주고 옷 촌스럽다고 뒷자리 가라고 하고. 민지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저는 그거 참으면서 살 자신 없어요. 재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잘 말해볼게. 앞으로는 안 그러시게 할게. 못해요, 오빠.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람은 안 변해요. 오빠 어머니는 앞으로도 계속 그러실 거예요. 민지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이제 아빠가 있어요. 민지가 태성의 팔을 잡았어요. 10년 만에 찾은 아빠예요. 이제 저희 가족은 다시 함께 살 거예요. 재원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멍하니 서 있다가 결국 고개를 떨궜어요. 미안해, 민지야. 진심으로 미안해. 재원은 돌아섰습니다.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웨딩홀로 돌아갔어요. 태성은 재원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녀석도 불쌍하긴 하네. 네. 지수가 의아해했어요. 저런 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 되기 힘들었겠지. 태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내 딸을 희생시킬 이유는 안 돼. 태성이 몸을 돌렸어요. 지수와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자, 이제 진짜 가자. 어디로요? 민지가 물었어요. 태성이 미소 지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집으로, 우리 집으로. 태성이 손을 내밀었어요. 지수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도 아빠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세 사람은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웨딩홀 뒤에서는 아직도 소란이 계속됐어요. 최 여사의 울부짖는 소리, 하객들의 웅성거리는 소리, 직원들의 분주한 발소리. 하지만 세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문 앞에 태성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까만 고급 승용차.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태성이 지수와 민지에게 말했어요. 두 사람이 먼저 차에 탔습니다. 태성도 뒤따라 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웨딩홀이 점점 멀어졌어요. 민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흰 웨딩드레스가 햇살에 빛났어요. 민지야. 태성이 딸을 불렀어요. 응? 아빠? 아직 아빠라는 말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미안하다. 오늘 결혼 못해서. 괜찮아요, 아빠. 민지가 웃었어요.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저 사실 오늘 정말 무서웠거든요. 결혼하기 싫은데 해야 하나 싶어서. 그런데 아빠가 막아줬잖아요. 민지가 태성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아빠. 저 구해줘서. 태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고마워할 거 없어. 지수가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남편과 딸. 1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 지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지수가 태성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 당신이 살아있다는 게. 태성이 지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나도 그래. 꿈만 같아.
차창 밖으로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5월의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하늘은 맑고 파랬죠. 태성은 생각했어요. 10년이라는 시간, 그 긴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것들, 이제 다시 찾았습니다. 우리 이제 어디로 갈까? 태성이 물었어요. 지수와 민지가 태성을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정해요. 민지가 말했어요. 아빠랑 같이 있으면 어디든 좋아요. 지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이 정해. 우리는 당신만 따라갈게. 태성은 미소 지었어요. 그럼. 태성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10년 전에 못 갔던 그곳으로 가자. 1년 후. 2025년 5월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동해안의 작은 펜션 마을. 파란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펜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세 사람이 내렸어요. 태성, 지수, 그리고 민지. 1년 전 그 결혼식 날 이후로 세 사람은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와, 바다다.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뛰어갔어요. 29살이 된 민지는 1년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얼굴에 그늘이 사라졌어요. 지수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철썩거리며 밀려왔다 빠져나갔어요.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여보, 여기가.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전에 오기로 했던 그곳이야? 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때 못 왔잖아. 내가 출장 간다고 해서. 태성의 눈에 아련함이 서렸습니다. 그때 출장만 안 갔어도 우리 가족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지수가 태성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 말하지 마. 이제 다시 만났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태성은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1년 사이에 지수는 많이 변했어요. 수척했던 얼굴에 살이 붙었고 거칠었던 손은 부드러워졌습니다. 더 이상 새벽같이 식당에 나가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여보, 고생 많았어. 태성이 지수의 손등에 입을 맞췄어요. 10년 동안 혼자서 민지 키우느라. 이제는 내가 다 해줄게. 지수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바보야. 고생한 거 아니야. 민지랑 둘이 있어서 행복했어. 그때 민지가 달려왔어요. 엄마, 아빠. 뭐해? 빨리 와. 바다 엄청 예뻐. 민지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해변으로 걸어갔어요. 모래사장이 발밑에서 폭신거렸습니다. 파도가 발끝을 간지럽혔어요.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며 울었죠. 아빠, 민지가 태성을 불렀어요. 응? 나 할 말 있어. 민지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태성은 딸을 바라봤어요. 뭔데? 말해봐. 나 사람 만나고 있어. 태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람? 남자? 응.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회사 법무팀 변호사야. 이름은 정우라고 해. 태성은 얼떨떨했습니다. 언제부터? 6달 됐어. 민지가 태성의 눈치를 살폈어요. 아빠 괜찮아? 태성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푸아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친구, 내가 봤을 때 괜찮은 녀석이야. 성실하고 똑똑하더라. 민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진짜? 아빠도 알아? 내 회사 직원인데 모르겠어? 그 친구가 요즘 일에 집중을 못하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태성이 웃었어요. 우리 딸한테 빠져서 그랬구나. 민지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빠, 창피하게. 창피하긴. 좋은 사람 만나면 됐지. 태성이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번엔 아빠가 제대로 확인할 거야. 그 녀석 집안 배경, 빚 있는지, 도박하는지 다 조사해서 깨끗하면 허락해 줄게.
민지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너무 무서워. 정우 오빠가 알면 도망갈 거야. 도망가면 그 정도 녀석이었던 거지. 태성도 웃었습니다. 내 딸 데려가려면 그 정도는 각오해야지. 지수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와 딸.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모습.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지수는 행복했습니다. 세 사람은 해변을 걸었어요. 파도 소리가 발걸음에 맞춰 울렸습니다. 갈매기들이 하늘을 맴돌았죠. 참, 최 여사네는 어떻게 됐어? 지수가 물었어요. 1년 전 그 결혼식 이후 최 여사 집안 소식은 듣지 못했거든요. 태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 망했어. 우리가 거래 끊고 나니까 버틸 수가 없었나 봐. 그래서 지금은 최 회장은 사업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갔대. 최 여사는 우울증 치료받고 있고 지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불쌍하네. 불쌍해? 태성이 의아해했습니다. 그 여자가 당신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지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사람이 그렇게 되면 마음이 좀 그렇네. 태성은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너무 착해. 지수가 웃었어요. 착한 게 아니라 늙은 거야. 이 나이 되니까 미움도 없어지더라. 태성이 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게 당신의 좋은 점이야. 내가 사랑하는 이유고. 민지가 끼어들었어요. 아, 아빠, 엄마. 나 앞에서 그러면 오글거려.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바다 위로 퍼져나갔어요.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바다 위로 노을이 번졌습니다. 세 사람은 해변에 나란히 앉았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민지가 태성에게 기대며 말했어요. 응? 나 진짜 행복해. 아빠가 돌아와서 태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도 행복해. 너희를 다시 만나서. 지수가 태성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리 앞으로는 헤어지지 말자. 무슨 일이 있어도. 태성이 지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죽을 때까지 함께야. 노을이 점점 붉어졌어요. 세 사람의 실루엣이 노을 속에 겹쳐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죠. 엄마, 아빠. 민지가 말했어요. 우리 사진 찍자. 10년 전에 못 찍은 거. 민지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세 사람이 머리를 맞댔어요. 찰칵. 사진 속에서 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펜던트 속 사진처럼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이번엔 안 잃어버릴 거야. 태성이 말했어요. 이 사진도 너희도. 지수와 민지가 태성을 끌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노을이 바다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10년의 세월, 그 긴 시간 동안 헤어져 있던 가족. 운명은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해줬습니다. 태성은 생각했어요. 기억을 잃었던 10년.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다고. 사랑해. 태성이 말했어요. 둘 다 사랑해. 지수와 민지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세 사람의 목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여 멀리 퍼져나갔어요.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갈매기들이 하늘 높이 날아올랐죠. 그렇게 세 사람은 10년 만에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오래전에 못 갔던 그 여행을 이번에는 끝까지 함께, 영원히 함께.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숨결처럼 스며들었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에 조용한 위로가 되어드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 한 줄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이 조금 더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인생우리였습니다.